베이징대 법학과 3학년생의 서울 생존기가 화제입니다. 비싸고 낯설다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단 한 달 만에 그의 편견을 완벽히 무너뜨렸는데요. 지하철 단돈 몇백 원으로 경험한 위기부터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같은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돈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중국 여대생의 눈으로 본 서울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저유란수라고 합니다. 아직도 서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메일을 열어보고 그 문구를 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캠퍼스 벤치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제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전까지 한국은 제 머릿속 지도 위에서 불명확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K드라마와 얼얼한 라면으로만 유명한 비용은 비싸고 낯선 곳이었죠. 처음 지원을 고민할 때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야? 도쿄나 시드니는 왜 안 돼?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서울이 가깝잖아. 공항에서 영어도 한다던데. 저는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이유로는 부족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 더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바람에 펄럭이는 밝은 포스터가 붙어있는 게시판 앞을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짐을 꾸리는 일은 어떤 시험보다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교과서며 옷이며 가족 사진 한 장을 넣으려니 반쯤 빈 여행 가방이 가득 차 보였죠. 다이어리를 5권 챙길지 3권이면 충분할지 고민하고 차잎을 가져갈지 호텔 커피에 의존할지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 방은 신발이 책상 위에, 양말은 세탁 바구니에 흩어져 마치 사이클론이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날 아침, 저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아파트 문을 잠궜습니다. 밖은 흐릿한 구름이 솜사탕처럼 떠있는 연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가방을 끌고 탑승했습니다. 기사님이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서울 가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GPS를 두드리며 잘 선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교환학생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신 건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포옹을 하고 비즈니스맨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느리게 걸으며 모든 것을 음미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이 바닥에 반사되고 안내 방송에 잔잔한 울림이 퍼지고 신선한 커피 향과 항공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번쩍이는 디지털 스크린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글자가 번쩍였죠. 저는 마치 그 터치가 모험을 앞당겨줄 것만 같아 차가운 화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느라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 소리는 드럼 솔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출발 대합실에 들어서자 창 너머로 거대한 활주로가 펼쳐졌습니다. 비행기들이 마치 이륙을 기다리는 금속 새들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좌석에 앉아 엔진의 굉음이 저를 낯선 도시로 데려다 줄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탑승 전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리스타님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주문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고구마 라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음료였죠. 떨리는 손으로 결제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지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은 단순한 풍경의 변화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탑승 안내가 울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다리미한 다리교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진짜야. 내가 정말 이걸 해내고 있어. 라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기대었습니다. 공항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저는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갈 때쯤 저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두렵고 설레는 마음이 제 속을 간지렸습니다. 그것이 제 여정의 한 장이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었지만 의심으로 가득했고 가능성의 날개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이륙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시원한 공기가 확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트 브리지에 발을 내디뎠고 새로운 세상이 저를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 통로를 따라 걸으며 저는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곳을 가리키는 한글과 영어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하나가 풀어야 할 비밀 암호 같았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서류를 건넸습니다. 심사관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가 또렷하고 친절하셨죠.
여권에 도장을 찍어 돌려주실 때 저는 비로소 작은 승리를 거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나라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티켓을 손에 쥔 순간처럼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수화물이 부드럽게 쿵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홀이 환하고 널찍해서 대리석 바닥이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활주로가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는 마치 하늘을 달릴 준비를 마친 거대한 흰말처럼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공항철도 역으로 갔습니다. 역 안벽면에는 경복궁, 엔서울타워, 밤의 한강 같은 서울 명소 포스터들이 형형색색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련된 발매기에서 신용카드를 탭하여 표를 샀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더니 친절한 삑 소리와 함께 표가 몇 초 만에 출력되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소리 없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객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모던한 조형물과 깔끔한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좌석 위 디지털 안내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다음 역 이름이 번갈아가며 표시되었습니다. 기차는 물 위를 떠다니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하늘로 쭉 뻗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복잡한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편의점이 반짝이는 네온사인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주먹밥, 즉석 라면, 투명 컵에 담긴 아이스 커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점원님이 손을 흔드셔서 저도 인사를 건넸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어색하게 빙긋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공기가 상쾌하게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코트를 어깨에 꼭 둘러맸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사람들 얼굴마다 핸드폰 화면이 반짝였고 군밤 파는 포장마차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술 작품처럼 다채로운 버스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가리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정중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시더니 제 당황한 표정을 보시곤 간단한 영어로 바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머물 기숙사 건물은 좁고 긴 창문이 촘촘히 박힌 회색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소나무 향과 도장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분이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502호실이라고 적힌 작은 열쇠 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강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 문이 열리자 침대 2개와 책상 하나, 그리고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는 창문이 보이는 아담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환한 조명,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건이 모두 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내팽개치고 매트리스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리는 무겁지만 마음은 들떴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환한 교실에 둥글게 모여 앉자 교수님이 일정표와 지도, 그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 표현을 나눠주셨습니다. 교수님이 한 문장씩 천천히 발음하시면 저희도 따라했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뜻하는 저어를 잘못 발음하자 교실에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저희는 혀가 꼬이지 않을 때까지 함께 연습했습니다. 웃음이 진심으로 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밖으로 나서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가 반딧불이처럼 빛났습니다. 분홍, 초록, 파랑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가게들은 따스한 불빛을 인도처럼 보도해 드리웠습니다. 바비큐 식당에서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더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방문객이자 배움의 시작점에 서 있었고 곧 이곳을 집처럼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소리와 빛이 공존하는 이 분주한 거리에서 저는 작지만 무한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장은 완전한 이해가 아닌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내딛는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값을 내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현금은 몇 개 안 되는 동전과 위안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속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집세 계산을 잘못했고 교재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였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 팀원이 카드 잔액은 거의 0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빛나는 지하철역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얀 타일에 반사되는 형광등 불빛과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터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카드 태그를 찍고 개찰구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북소리 같아지는 기분으로 카드 리더기에 다가갔습니다. 반짝 초록 불이 들어오길 기대하며 카드를 찍었지만 비명처럼 삑 하고 빨간 글씨로 0이 적힌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개찰구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시 태그해 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뒤로 줄이 길게 늘어섰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눈길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가장 가까운 충전기는 플랫폼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뛰어가려면 열차를 놓칠 위험이 있었고 기다리면 뒤에선 원망 섞인 눈빛이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괴찰구 철문에 이마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기요. 작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카드 충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역의 고요 속에 제 말이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목은 메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오뎅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배낭에 핀과 패치가 가득 붙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드를 태그하며 개찰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카드 먼저 쓰세요. 그녀는 리더기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돈을 빌릴 수는 없어요. 말이 너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카드를 태그하고 제가 제 카드를 찍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더니 다시 한번 태그했습니다. 초록 불이 환하게 들어오며 개찰구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퍼지듯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충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가세요. 용기를 얻은 저는 급히 달려가 동전을 넣고 잔액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충전을 마친 뒤 다시 개찰구에 카드를 댔을 때는 두려움 없이 초록 불이 반겨주었습니다. 열차 안에 앉아 저는 티머니 카드를 보물지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감사함이 함께였습니다. 오뎅머리 여성은 건너편에 앉아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저는 카드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산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휴대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차는 환한 터널을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영명은 시청, 종각, 안국이었습니다. 한 글자씩 더해질 때마다 이곳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낯선 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하차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미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러보았습니다. 미나 씨. 그녀는 놀란 얼굴로 돌아섰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요. 그러더니 깔끔한 한글과 영어로 적힌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역사 조명 아래에서 저는 그 명함을 조심스레 접어 충전된 티머니 카드 옆에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걸어가던 발걸음은 훨씬 밝아졌고 모든 그림자는 작아진 듯했습니다. 절망이 연결로 그리고 단 한 번의 순간이 이 낯선 도시에 대한 제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운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후 저는 다시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대 뒤였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간식과 음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비누향과 따뜻한 커피 내음이 배어있는 파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한 분은 김밥 하나와 밀크티 한 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학생은 즉석 라면을 골라 정확한 잔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물건마다 바코드를 찍고 연습하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어 주실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신상품 진열을 도우느라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저녁 이후 견과류 한 줌만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리는 욱신거렸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카운터 옆에 서서 눈을 감았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시야가 어둡게 물들었습니다. 캔 커피 진열대가 무너지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황스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유산 씨. 급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야간 매니저인 박 사장님이 제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녀의 유니폼도 제 앞치마와 같은 파란색이었지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음에도 차분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녀는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물 드실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물병을 집어 들고 뚜껑을 돌려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물을 마시자 시원한 물이 목을 적셔주었습니다. 제 손은 물병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제가 익숙한 K드라마 OST를 흥얼거렸습니다. 몇 모금 마신 뒤 사장님은 일어서서 현우야 하고 불렀습니다. 안경을 쓴 키 큰 직원 현우 씨가 당황한 눈빛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박 사장님과 함께 저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로 사라졌다가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종이 포장지 속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거 먹어. 사장님이 권하셨습니다. 기운 내야 해. 주먹밥은 부드럽고 고소했고 김에서는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한 입 물었습니다. 따뜻한 맛이 가슴속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입 한 입이 마치 희망을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먹밥을 먹는 동안 박 사장님은 축축한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셨습니다. 조금 쉬어야 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비워졌고 상품들은 다시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야가 선명해져 저는 몸을 고추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다정한 얼굴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폐는요? 없어요. 여기선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마처럼 제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 집에 가서 푹 쉬어야 해요. 현우 씨가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찬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주먹밥의 마지막 한 입과 작은 수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저는 두 분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내일은 꼭 쉬세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가게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선 친절이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가슴이 여전히 그날 밤 받았던 보살핌의 기억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험은 이 도시가 단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곳이 아니라 누군가 넘어지면 주저앉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긴장한 법학도인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틀 밤의 뜻밖의 도움 이후로 저는 서울을 탐험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과 공부 모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가 빠르게 채워졌지만 바쁜 와중에도 저를 미소 짓게 만든 작은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티머니 카드를 안전하게 충전한 뒤 지하철을 타고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속으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같은 한국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가끔 어르신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 하고 인사하실 때면 그 따뜻함이 군중 속에서 저를 부드럽게 인도해주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에서는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빠르게 말씀하셨고 친구들은 한국어로 복잡한 법률 사례를 토론하셨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혜린이라는 학생이 저를 스터디 그룹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도서관의 한방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중정이 보였고 햇살이 탁자 위에 금빛 사각형 무늬를 그렸습니다. 혜린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흑발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이 크고 반짝였죠. 제가 한국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녀는 잠시 멈추어 영어 알파벳으로 단어를 적어주시고 천천히 다시 발음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사를 뜻하는 쩌쥐를 쩌쥐라고 실수했을 때 함께 웃던 순간처럼 모든 교정이 실패가 아니라 친구가 건네는 배움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사이사이 저는 버스 정류장에 빌려 쓰는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제 볼을 때렸습니다. 저는 정류장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수십 개의 우산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딱 맞는 하나를 골라 들었고 비를 막아주는 방패처럼 머리 위에 펼쳤습니다. 비가 잦아든 뒤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우산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단순한 교환이 서로를 돌봐줍니다라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는 기숙사 복도에서는 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금속 젓가락 한 벌을 건네주셨습니다. 제 것이 더 길어서요. 어설픈 영어로 말씀하셨죠. 제가 제 젓가락을 깜빡 잊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 아늑한 카페를 발견했는데 바리스타님은 제 단골 음료인 연유가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면 유산 씨 음료 나왔습니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도 이곳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커피를 들고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 미소 짓는 사람, 모두가 제 시야를 채웠습니다. 어느 토요일에는 미나에게서 가을 등불 축제에 초대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미나와 현우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조명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떡과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를 지났습니다. 미나가 갈색 설탕과 견과가 든 호떡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따끈하고 쫀득한 속을 베어 물자 가슴이 벅찬 행복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반짝이는 등불 아래에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느리게나마 늘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혜린의 과외, 우산 나눔, 김아저씨의 젓가락, 카페 바리스타의 기억, 미나의 우정. 이 모든 작은 친절이 저를 이 도시의 일부로 짜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베이징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지만 제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은 작은 선행 한 번 한 번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숙사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황금빛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지역 로펌에서의 첫 인턴십 출근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첫 지하철 탑승 때처럼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캠퍼스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낙엽 냄새와 길거리 커피 카트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트를 지나칠 때 상인분이 손을 흔들며 오늘 행운을 빕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따뜻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로펌 건물에 도착해 반짝이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니 반들반들한 바닥이 리셉션 데스크로 이어졌고 친절한 미소를 띤 직원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영어로 인사하다가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변호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임 변호사인 이 선생님께서 일어나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산 씨, 저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중 기업 간 상업계약서 검토 업무를 도와주실 겁니다.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긴장으로 꽉 찼습니다. 저는 지훈이라는 젊은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서류가 가득 든 폴더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는 각 페이지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조항을 가리킨 뒤 중국어 번역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큰 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조항 하나하나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 씨가 근처 김밥집에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며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았습니다. 김밥집 간판은 선명한 주황색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낮은 의자에 앉자 사장님이 김과 채소가 가득 든 김밥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자 짭짤한 김과 새콤달콤한 단무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훈 씨는 웃으며 이게 제 공부 간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번역한 조항 하나하나가 두 언어와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단순 인턴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 이 선생님께서 제 작업물을 검토하시더니 정말 잘했어요. 유산 씨, 오역으로 인한 혼동을 미리 잡아내셨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에 들렀습니다. 흐릿한 하늘 아래로 한강이 잔잔히 펼쳐져 있었고 가벼운 바람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공항에서 떨며 첫 발을 내디뎠던 제가 이제는 실제 법률 업무를 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새삼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환학생 동기들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다른 친구를 위해 작은 작별 피크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잔디가 드리운 강둑에 모여 떡볶이를 나눠 먹고 주스를 마시며
모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곳이 집처럼 느껴집니다. 모두 박수와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서울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흐림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따라가던 일상, 품고 있던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호기심이 낯선 이를 친구로, 외국 도시를 집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울. 제 모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베이징의 법학과 학생이던 제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서울에 도착해 친절한 이들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마치 작은 다리들이 하나씩 이어지듯 여러분이 경험한 이 이야기 속 친절과 호기심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도전에 앞서 걱정하던 순간이 있나요? 또는 낯선 곳에서 받은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되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공감이 더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